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잘 들어줬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무단 통치와 3.1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3.1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많이 길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이번 시간에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3.1운동의 결과 여러 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는데요. 이 여러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어떻게 통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3.1운동에서 3.1운동의 의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3.1운동 자체가 통일된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여러 지역에서 수립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상하이에 있었던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국내에 있었던 데인데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있었어요. 한양을 한성이라고 다시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의 서울인 한양에 한성정부가 세워지기도 했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로 보면은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국민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상하이,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고 한성정부가 있죠. 자,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정부로 나누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아까 3.1운동에서 이야기했었던 하나의 진정한 통합된 지도부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3.1운동에서 나타난 하나로 통합된 지도부라는 민족적 열망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하이로 정해졌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외교 활동이 편한 상하이로 위치가 정해졌어요. 왜 하필 상하이였느냐? 이 상하이가 프랑스의 조개지였거든요. 이 조개지가 뭐냐면은 중국의 땅이잖아요, 상하이가. 근데 상하이의 어느 정도를 프랑스가 빌리는 거예요. 프랑스가 빌려서 여기는 중국 땅이긴 하지만 프랑스가 빌린 땅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마음대로 터치할 수 없고 프랑스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일본은 더더욱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외교 활동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하이에 각국의 공사관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상하이로 위치가 정해진 통합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떠한 정치 체제를 택했냐면요.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에 기초한 이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랑 똑같죠.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민주공화제. 이것을 봤을 때만 봐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잠깐 교과서를 보면 58쪽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걸 보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나라가 계승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투표는 하지 않았고 임명으로 대통령에는 당시에 상하이나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승만이 당선됐고 국무총리로는 연해주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이동희가 당선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 통합 임시정부의 의의가 뭐냐면요. 대한, 대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지역, 이념, 노선의 차이를 초월해서 단결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1910년에 그 독립운동에서도 봤듯이 상하이, 만주, 연해주, 미주,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모두가 상하이로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
이 상하이로 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념을 보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민족주의 계열은 이제 김구와 이승만으로 대표됐고, 사회주의 계열은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이제 지금의 북한 체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합쳐져 있었던 거고요. 자, 노선은 이동희의 무장투쟁론,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 이승만의 외교독립론, 이러한 여러 가지 독립을 하기 위한 노선이 따로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개개인의 개성이 다 다르겠죠. 근데 하나로 뭉쳤어요. 왜? 3.1운동에서 나타난 하나로 통합된 지도부라는 민족적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하나로 합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 이제 자금 확보와 연락망 구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연통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연통제는 정부의 비밀 행정 조직망이었는데요. 이 연통제를 통해서 국내외 독립운동에 총감독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 세계에 있는 국내외에 있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이 모여있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하나의 통일된 지도부로 독립운동을 총감독하기 위해 이 연통제를 만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정부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금도 조달하고 정보 보고를 담당한 게 이 연통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통국이에요. 이 교통국은 임시정부의 통신망으로서요. 이제 정보 수집도 하고 분석, 교환,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자, 연통제라는 게 행정조직망이라면은 교통국이라는 건 통신망이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자금 모금 방법은 독립공채를 발행하거나 의연금을 모급했는데요. 자, 이게 독립공채예요. 이 독립공채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채권을 내는 거예요. 채권을 낸다거나 이제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독립공채를 여러분이 지금 돈을 내고 이걸 사주면 나중에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거나 이걸 갚을 능력이 될 때 우리가 이거를 그 당시의 가치에 환산해서 드리겠다.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도와다오 하면서 이 독립공채를 발행했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재 그 학생들 여러분의 집에 이게 있으면은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지금도 환전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두 번째로 의연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부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부해주세요. 라고 해서 받는 게 이 의연금입니다. 자, 다음으로 외교활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외교활동은 초기 임시정부가 가장 주력한 분야인데 별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외교독립론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키자는 외교활동을 했었는데 별 성과는 거두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몇 번 이야기했었죠. 상하이에 있었던 신한청년당의 멤버였던 김규식을 파견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김규식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지금 봐도 잘생기셨죠. 미남이세요. 그런데 이 청년 김규식이 가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싶으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렇게 효과를 보진 못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치해요. 이 구미위원부는 미국에 설치한 외교사무소인데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별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는데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간행합니다. 여러분이 배웠었던 독립협회 독립신문과 이름이 같죠. 동명의 신문인데 딱히 뭐 이렇게 계승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의 열망을 담아서, 일제에 대한 독립의 열망을 담아서 독립신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을 했던 독립신문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라던가 여러 가지 독립운동 소식들을 이 독립신문에 적어요. 그런 다음에 상하이에서도 물론 발간이 됐겠지만 상하이 말고도 만주, 연해주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몰래 발행이 되고 각 지역에서 발행이 되면은 이 신문을 읽고 동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러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기 위해 독립신문을 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많은 이질적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평화를 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소집하게 되는데 이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소집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교활동의 성과가 굉장히 미흡했어요. 미흡했고 또 이승만,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위임 청원이라는 걸 했어요. 국제연맹, 지금의 유엔인 국제연합 같은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국제연맹에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해주세요 라고 위임 통치를 청원했어요. 우리가 1945년 이후에 신탁 통치라는 것도 배울 테지만 이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일본의 나라 팔아먹는 거나 국제연맹의 나라 팔아먹는 거나 뭐가 다르냐 라고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교 활동을 비판하던 세력이 독립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듯이 실력 양성론,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도 있었고요. 이동희의 무장 투쟁론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외교 독립론에 이승만이 있었는데 외교 독립론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안창호나 이동희나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이 외교 독립론에서 다른 걸로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다툼도 있었어요. 민족주의는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사회주의는 독립 중요하다. 독립도 중요한데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건 평화로운 이제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의견 다툼이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임시정부가 삐걱삐걱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삐그덕 거리니까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해야겠다. 국민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대로 임시정부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바꿀 것이냐 이거를 회의해보자 라고 이렇게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평가하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대로 둘 건지 바꿀 건지 없앨 건지 이런 것을 바꾸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개조파, 창조파, 보수파로 분열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개조파는 임시정부의 조직만 바꾸자. 우리가 민족적 열망을 다해서 힘들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고 있으니 이거 전체를 없애진 말고 조직만 바꾸자라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사람인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고요.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신채호 선생님이나 이동희 선생님 이런 분이 계셨고요.
고수파에는 이제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자. 우리 지금 문제 없다. 그냥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 계셨고 뭐 이승만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조파, 창조파, 고수파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결렬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정부를 이탈하게 돼요. 없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점점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승만도 탄핵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 위임청원 사신이나 미주의 독립운동 자금을 유용했다, 횡령했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탄핵이 되고 이 쇠약한 임시정부를 이시영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이 힘들게 이끌어 오시다가 이후에 김구의 한인애국단을 통해서 다시 홍보를 하고 다시 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잘 들었나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1단원인 1910년대에 있었던 무단통치 그리고 3.1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이 되었는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 40년대에도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것을 배울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1910년대에 있었던 무단 통치를 이어서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가 실시되는데 민족 분열 통치가 어떻게 실시됐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3.1운동의 결과 나타난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학습지 잘 정리하시고 댓글 가지고 제출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